그리고 그 군산에서 가장 귀하신 분들이 저녁 시간에 이 40대 정도 이상의 여성분들이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함께 가장 재미없는 시민교육 과정들을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늘 시간은 지난번에 잠깐 이제 끝날 때 이제 강의 소개했다시피 오늘은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김영하 대표님하고 김민혁 선생님 같이 두 분이 함께 그 세계 시민 그 다음에 인권 관련된 이제 워크숍과 어떤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방적인 좀 전달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과 또 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교육의 특성이 일반적인 전달보다는 함께 나누고 성장하고 서로 배움의 계기가 되는 것이 시민교육의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강사님이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다현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건데 또 오늘 오셔가지고 미리 답사까지 왔다 가셨네요. 그래서 일단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8시 45분까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진행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또 서울까지 돌아가야 되는 차 시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같이 소화해낼 만한 강사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잠깐 써요? 계시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맞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왔어요. 아침에 일단 버스를 타고 오후를 군산에서 보내면서 이제 군산은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인가요? 네. 저도 사실 처음과 다름없어서 군산에서 맛집 그리고 빵집까지 보셨나? 조총 설에 물총칼국수 설에 물총칼국수 먹고 그 옆집에서 또 엄청 좋은 또 커피숍에서 오산상해에서 이거 홍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성장 베이커리까지 막판에 이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문화예술에 이렇게 왔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하라고 하고요. 현재 한국에 와 있는 난민분들을 만나고 또 난민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또 시민단체 활동가입니다. 올해 11년차인가? 10년차 헷갈리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제 단체 소개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제 난민과 시민이 지역 주민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이 올해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왔다. 이제 이런 그리고 텔레비전만 틀면 난민 얘기가 나오던 시기가 있었고 예멘 분들한테 저희가 빚을 졌죠. 그분 덕분에 저는 이제 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난민이 있다라는 걸 아무리 말해도 모르시니 너무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이분들 때문에 한국 사람 전부가 한국에 난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큰 빚을 졌는데 하지만 첫 만남은 아니었어도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알게 됐던 어떤 사건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었고 서로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기억이 되죠. 2019년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성찰 혹은 배움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전주 YMC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지역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군산은 처음이어서 몹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군산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래서 누구랑 함께 올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조 총장님께서 전해주시기를 이미 지역에서 아동도 만나고 여성도 만나고 또 시민 사회 참여 운동도 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최근에 난민 관련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아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를 같이 더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저희의 이제 고민을 함께 또 하시는 청년분과 함께 오게 되었고요. 이분께 제가 전시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분께서 전시를 작은 전시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이제 나오셔서 편하게 나오셔서 이제 이분이 가져오신 물건들을 이렇게 만져도 보고 들여다도 보고 하시면서 이걸 보고 궁금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궁금함이 들어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서 여기다 붙여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재미있는 대화 시간이 끝나면 조금 더 진지한 그 고민이라는 거를 쉬는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초대합니다. 여기 와서 보셔서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건지 왜 뭘 물어볼 건지. 전시가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즐겁게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 물건의 이름을 쓰신 분도 있고 궁금한 점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해석을 해서 한풀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럼 이 전시의 품들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건을 통해서 물건의 주인공에 대해서 여러분이 탐구도 해보시고 상상도 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주인공을 제가 소개시켜드려야겠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김민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좀 죄송하고요. 향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쪽부터 할까요? 이쪽부터 할까요? 그럼 가운데부터 하겠습니다. 전기 충격기는 뭘까요? 물어보실 거예요. 녹음기를 전기 충격기라고. 이게 전기 충격기 같이 생겼죠.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있고요. 한쪽만 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예요. 이쪽이 마이크고 얘는 녹음기고 전문 녹음기고 뭐 인터뷰할 때 쓰거나 촬영할 때 쓰는 녹음기.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어폰을 연결해서 카페 같은 데 가면요 1층에서 얘기하는 게 3층에서 거의 뭐 북한에서도 쓸 수 있는 스파이 물건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이걸 사서 단편 영화를 만들 때 사용했던 공기. 시야는 왜 여기 이제 한 풀이까지 붙이면 완벽하죠.
혹시 시향 쓰신 분 누구실까요? 혹시 시향을 왜 했어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왜 저기에 있는지 궁금하고 그 이유가 뭐가 저희 향수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네, 우선 제가 이란에서 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7살 때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1988년도 때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올림픽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국에 2주일에 한 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권이 꽉 차 있을 정도로 한국에 많이 오셨었고, 그러다가 2010년도에 다시 오실 일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주, 3주 이런 식이 아니라 한 1년, 2년 정도 생각하시고 오셨는데, 저를 이란에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까지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1, 2년은 같이 한국에 있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처음 꿨던 꿈이 조향사였어요. 네, 조향사라는 꿈을 꿔가지고 향에 미쳐 살았어요. 지금 저희 집에 향수가 70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향수 공방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를 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향이 많고 향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 전에도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래요. 그 정도로 향에 되게 예민하고,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도 13개가 있어요. 같은 향. 네, 다 다른 향으로. 같은 향 나는 걸 되게 싫어해서 매일매일 다른 향을 뿌려요. 그래서 조향사라는 꿈 때문에 일단 향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이란에서 맡았던 향 중에 제일 가까운 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길거리에서 맡았던 향은 아니고, 뭐 저희 아버지 사무실 갔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톰포드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셨어가지고 되게 많이 뿌리셨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비싸요. 향수가 혹시 한 50ml면은 얼마 정도에 사시면 사시겠습니까? 50ml 좀 비싼 거 비싼데? 2, 30만 원 태우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10만 원 선. 저도 비싼 거 안 사면 5만 원, 10만 원 사가지고 평범한 겁니다. 네, 정말 극히 일부 나와 있는 시장들 보면은 지극 정상인 가격이거든요. 동의하시는? 네. 30 이상 태울 수 있다 하시는 분이실까요? 50ml 30이요? 네, 50ml에 30. 고민되는데. 이 향이 50ml에 38만 원. 네, 이 병이 지금 38만 원이에요. 100ml에 52만 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향이 달라지셨을까요? 그냥 안 되고도 옆에서 향이 나올 정도니까 이걸 뿌리면 최소 8시간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이 브랜드 하면 성공한 사업가의 향이 떠오르는 그런. 만원가로 맞거든요. 잘하셨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돈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저희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상당히 이름을 날리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향수는 제가 저희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의미도 있고 제가 조향사라는 꿈이 있기도 해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언론인, 기자, 유튜버 쓰신? 그러면 요걸 보신 걸까요? 네, 사진과 저기 그런 거면 실제로 사진에 뭔가 유튜브 언론이나 언론인들이 많이 사용할 법한 기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것들, 방송하고 관련된 기자들가 많은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은 제가 실제 인터뷰를 직접 했던이 아니고 당했던 네, 그런 기자분들의 그 와이어리스라고 하죠. 그 무선 마이크.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편 영화의 한 장면에 제가 감독이자 배우였어요. 네. 그리고 요것도
여기 수많은 명함까지.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찍혀있는 명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명함의 15분의 1 정도. 되게 그냥 유명 언론사들만 찍어놓은 명함이에요. 궁금한 인터뷰를 왜 하셨어요? 왜 저렇게 많은 명함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대단한 업적을 세웠어요.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제 친구들이 한 건 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친구는 한국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 친구들도 한국인이고 저도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요. 여권은 이제 아마 여기에 답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 여행증명서와 여권의 차이 이거 쓰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물어보셨고 한 분은 여권은 체류를 위한 거고 여행은 아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일까요? 근데 이렇게 딱 대답까지 해주셨네요. 네, 여행을 위한 게 아니라 체류를 위해서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썼던 여권이거든요. 뭐 안에 사진이 워낙 달라서 이것도 위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느낌이 완전 달라요. 완전. 거기 7살 없어? 네, 제 애기 때 얼마나 잘생겼었어요. 지금은 네, 제가 용에서 개가 됐습니다. 네, 다 일항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 숫자도 보면 1300 몇 년이에요. 지금 뭐 이란은 1400 몇 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가 달라요. 이란이 이슬람 국가여서 이제 예수님으로 안 보고 알라로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여행증명서는 뭐냐? 여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여행증명서예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다 발급받을 수는 없고요. 특정 지위에 있거나 뭐 어디 기여하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아마 긴급 여권으로 이걸 받을 거예요. 네. 공항에서 이제 여권 두고 왔다 이러면 여행증명서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또 제가 있죠. 이때도 피부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는 관리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돼지가 됐습니다. 몇 살이세요? 맞춰보세요. 20살. 20살? 20살? 7살. 27살? 조퇴 시켜줄 수 있어요. 네, 21살이고요. 만으로 스물입니다. 네. 조퇴. 원래 간단하지 않잖아. 하나인가 뭔가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여행증명서예요? 네. 상당히 잘 보셨어요. 설명드리려 했는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 와서 제가 최초로 나갔던 해외입니다. 네,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난 캐나다 여행을 갈 거야 이러면서 캐나다를 갔던 게 아니고요. 이번에 유엔에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캐나다에서 이제 유엔이 주최하는 학생 리더십 그런 프로그램에 일주일 정도 참여해서 캐나다를 다녀왔어요. 방금 캐나다 비자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거 아닌데? 캐나다 비자는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면은 관광 비자로 3개월 정도 주거든요. 진짜 길게 줘야 뭐 6개월에서 1년인데 제가 캐나다 가야 된다고 비자 신청을 하고 받았던 비자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년 받았어요. 3년을 받았고 그것도 단기 3년이 아니고 멀티플 언제든지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싶을 때 갔다 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난민 지위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한국 비자 얘기까지 하면 머리가 아파져요.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 질문 있으시죠? 아니 아까
중학교 때 중3 업적 때. 때문에 네네. 3년 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 중학교 때 받은 게 아니고 이거 아니, 올해 받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중학교에 업적 때문에 네. 3년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 업적이 이제 캐나다에 소문이 나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일본 야후에서 2위를 했었어요. 기사로. AFP 통신에도 실렸었고. 되게, 네, 야후 아시죠? 네, 야후. 옛날에 맞아요.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맞아요. 거기서 2위를 했었고. 그 엣지. 아, 맞아요. 엣지라고. 되게 잘하시네. 사제복 같이 생긴 옷은 무엇일까요? 무엇인 거? 요거.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패션 모델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이 그건 아니었고요. 네. 아까 보고 네, 맞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패션 모델로 데뷔를 해서 첫 쇼로 이상봉 디자이너 선생님 패션쇼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이상봉 선생님이 매년 고교 패션 컨테스트라는 걸 여세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생 패션 모델과 고등학생 디자이너들을 모아가지고 패션쇼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상봉 선생님은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열어주고 기업들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상을 줘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유학생들이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경쟁률이 되게 치열한 패션쇼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번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고교인데 신분 위장을 해서 네, 얼굴로 신분 위장을 해서 몇 살이세요? 사실 제가 17살인데 한국에선 거짓말은 안 하는 거죠. 네. 사실 17이 맞는데 한국에선 16으로 본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 쇼로 나가서 패션 모델로 나가서 이상봉 상을 받고 그 내년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디자이너로 나가보자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이제 의류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류 디자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학교에 갔는데 가니까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옷을 재봉틀을 배우러 갔는데 포토샵 일러스트를 하고 있었던 3년이 떠오르네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저의 정체성을 좀 살려가지고 이란의 제복과 한복을 섞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이제 제복에 한복을 좀 입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그 뭐라 그러죠? 아니요. 이렇게 찍어내는 거. 프린트 말고. 염색. 아니요. 실로 한 땀 한 아, 땀. 자수. 네, 자수로 백성 민자를 새겼어요. 네, 밑에 백성 민자를 새겨가지고 제가 김민협이잖아요. 백성 민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백성 민자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의 이름의 뜻도 있었고 이 제복이랑 한국의 정체성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또 모델한테 깔때기도 하나 지어줬어요. 밭에서 쓰는 그 갈대 같은 걸 하나 지어줬어요. 네, 호미를 딱 지어줘가지고 모델한테. 완전 그냥 왜 호미를 지어줬을까요? 한국의 상징? 한국의 상징을 호미로? 그렇죠. 농민 어떤 운동이 있었죠? 맞아요. 그때의 역사 왜냐면 여기 패션쇼에 패션쇼 분야가 있어요. 한복, 한글, 패션 아이콘, 역사, 환경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전 역사에 이제 들어간 거죠. 역사 파트에 이제 이란의 정체성과 한국의 정체성 그리고 농민의 정체성까지 넣어서 역사 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을 못 받고 저희 모델이 상을 받았어요. 네, 아쉽게도 그때는 1등이 마스크로 만든 옷이었어요. 근데 그냥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옷을 보는 순간에 마스크로 옷을 만들어서 나왔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전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마스크로 막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독면으로 가방을 만들고 나오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정했습니다. 명함 아까 얘기하셨고 여행 증명서 얘기하셨고 향수 얘기하셨고 안 물어본 게 있네요. 일단 한국어를 어떻게 잘하냐. 네, 저는 어렸을 때 왔기도 했고요. 저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이에요. 누가 옆에서 야 이렇게 해 하면 되게 편한 길인데 못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해? 약간 재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못 받아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의문을 가져서 스스로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독학으로 시작했는데 독학으로 주니어 네이버로 시작했어요. 네, 주니어 네이버로 하루에 8시간씩 했어요. 남들이 이제 주니어 네이버 게임판 랜드에 들어갈 때 저는 자음판 모음판 랜드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하루에 8시간씩 해서 늘게 됐죠. 초반에 제가 한국 와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가 뭐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전학생들은 교탁 앞에서 자기소개를 시키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전학생이 오면 교탁 앞에서 아 누구누구라 이러고 소개를 시켜줘요 선생님이. 그리고 너도 한마디 해 하고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야죠. 이런 말 하고. Salam, man 민혁은 man als 이런 마당 Islam as 버거의 만원마대 이렇게 막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방금 하셨던 끄덕끄덕 따봉따봉 이걸 제가 보고 이걸 알아듣는다고? 15분 동안 했어요. 제 이름의 뜻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상님이 어떻고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떻고 우리 집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막 친구들이 야 왜 안 내려와? 막 이런 거 표정도 아니고 그냥 갸우뚱도 아니고 다 이해하는 듯이 해가지고 좀 계속 신나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 옆에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만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옆에 있던 짝꿍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15분 동안 조상님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는데 제 이름을 모른다는 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혼자 살겠구나. 계속 혼잣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언어가 안 됐을 때는 축구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축구는 세 단어만 알면은 외계인도 사귈 수 있어요. 슛, 패스, 골.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세 단어거든요. 이제 근데 또 축구도 슛해서 골이 되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슛해서 미사일이 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네. 초반에 제가 다행히 골목 축구로 조금 유명한 나라에서 왔었기 때문에 좀 했었어요. 네. 저희는 막 벽돌 세워놓고 공 차고 그랬었거든요. 한국의 장점 2가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2가지.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혹시 한국의 장점 2가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죠. 한국의 장점 일단 문화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 저녁에 어딜 가도 24시간 카페가 있고 24시간 편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병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응급실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밤 8시가 넘어가면요 마트를요 114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어디 열려있나. 그 정도로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보험이 되게 잘 돼 있죠. 건강보험,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잘 돼 있는데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3만 원 이상. 아세요? 단점 2가지라고 하면요. 단점은 솔직히 2천만 가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외국인이 정말 살기 힘든 나라고. 언어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사회에서 아직 이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자체가 안 잡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다 하지만 또 가족 중에 한국인이 있어야 다문화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캐나다는 다문화 국가다 이래가지고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캐나다가 얼마나 다문화 국가길래. 제가 행사 내내 한 100명을 잡고 국적을 물어봤어요. 아,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국적이 어떻게 돼? 캐나다 사람을 단 한 명 봤어요. 네. 진짜 캐나다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그것도 거기 행사에 주최하시던 교수님이셨고 거기 학생들조차 막 터키, 시리아, 이집트, 핀란드, 노르웨이 뭐 되게 많은 나라들에서 왔는데 캐나다 국민은 딱 한 분 교수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우버를 탔는데 우버 기사님 이란 사람이었어요.